이 시각 뉴스 브리핑입니다. 코스피 지수가 미국과 이란 종전 합의 소식과 국제 유가 하락 영향에 8,700선을 회복했습니다. 코스피 지수는 전 거래일 대비 2.11% 오른 8,726선에서 장을 마쳤습니다. 코스닥 지수는 전일 대비 1.48% 내린 1,018포인트의 거래를 종료했습니다. LIG 디펜스 앤 에어로스페이스가 독일 기업과 유럽에 대한 첨단 방공 시스템 공급을 위한 협력을 추진한다는 소식에 급등했습니다. LIG 디펜스 앤 에어로스페이스는 전일 대비 18.5% 상승한 100만 2천 원의 거래를 마쳤는데요. 장중엔 가격 제한선 근처인 29.94%까지 상승하기도 했습니다. 이와 함께 하나 에어로스페이스가 9%, 현대로템 6%, 빅텍 5% 등 다른 방산주의 주가도 올랐습니다. SK그룹의 시가총액이 장중 2천조 원을 넘어섰습니다. 오후 2시 34분 기준 SK그룹의 상장사 19곳 시총 합산액은 2015조 9,350억 원으로 집계됐습니다. 시총 2천조 원 돌파에는 SK하이닉스의 힘이 컸는데요. SK하이닉스 시총은 1,688조 7,483억 원으로 SK그룹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83.7%에 달합니다. 금융감독원이 스페이스X 공모주 청약에 나섰다가 단 한 주도 배정받지 못해 투자자들의 공분을 산 미래에셋 증권에 대해 무기한 검사를 착수했습니다. 검사 기한을 한정하지 않는 무기한 검사로 투자자 보호에 초점을 맞춰 진상을 파악한다는 방침입니다. 주식 투자의 어려움을 생생한 강의로 풀어드리는 주식 레슨 라이브. 안녕하세요. 진행의 최선미입니다. 화요일 국내 증시 코스피가 미국과 이란의 종전 합의 훈풍에 오름세로 마감했습니다. 코스피 지수는 외국인의 대규모 매수세와 기관의 매수까지 힘입어 2% 올랐는데요. 반면에 코스닥 지수는 외국인과 기관의 쌍끌이 배도의 하락으로 종료했습니다. 오늘 방산주부터 건설주, 또 백화점, 신재생 에너지 쪽이 오르면서 순환매 나타났는데 그 속에서 어떤 업종과 종목을 공략하면 좋을지 오늘 주식 레슨 라이브에서 알찬 정보들 얻어가시기 바랄게요. 저희 방송은 서울경제TV 유튜브를 통해서 실시간 시청하실 수 있고요. 채팅창도 환하게 열려 있습니다. 참고로 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일 뿐 가치와 수익률을 보장하지 않습니다. 또 서울경제TV는 자본시장법을 준수합니다. 1:1 투자 상담이나 유사 수신 행위 등 모든 불법 사항을 엄중하게 금지합니다. 끝으로 서울경제TV와 서울경제신문은 당사의 브랜드입니다. 기타 유사 명칭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그럼 본격적으로 주식 레슨 라이브 시작합니다. 오늘은 급등주 포착의 달인 강범규 전문가님과 함께합니다. 전문가님 어서 오세요. 안녕하십니까. 강문기 전문가입니다. 반갑습니다. 네, 전문가님이 지난 시간에 우리 신재생 에너지 관련주를 주목해보자고 짚어주셨는데요. 오늘 에너지 섹터를 중심으로 의미 있는 수급이 나왔습니다. 여기에 또 우리 일찍이 추천주로 언급해주셨던 삼성 E&A도 오늘 8%대 상승으로 마쳤는데요. 역시 시장을 한 발 앞서서 보신 것 같습니다. 오늘 시장 흐름은 어떻게 보셨을까요? 오늘 시장 흐름은 사실 오전에는 굉장히 지루한 흐름이 조금 이어졌습니다. 왜냐하면 오늘 일본 기준금리 발표일인데 이제 상승할 거는 어떤 기관이든지 상승이 유력하다라고 봤는데 그 이후에 이제 2시에 일본 측에서 어떤 발언이 나오느냐에 따라서 굉장히 귀추가 주목된 하루였다라고 보시면 되거든요. 마찬가지로 금리 발표 이후에 오히려 조금 시장에 도움될 만한 발언들을 내면서 좀 긍정적으로 좀 동요가 될 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큰 고비는 넘겼어요. 사실 이렇게 일본 금리 발표 같은 경우는 이게 저희 같은 경제인들한테는 엄청나게 큰 이벤트인데 이런 이벤트 올 때마다 살짝 떨리긴 하는데 오늘은 큰 변수 없이 지나가서 대략적으로 조금 무난했다. 이 정도로 하루를 평가를 해볼 수 있겠습니다. 자, 제가 코스닥 떨어지고 코스피 떨어질 때 이렇게 말씀을 드렸어요. 지금 당장에 수익 풀 때는 아니에요, 여러분들. 지금이라도 우리가 이런 종목들 한번 사보셔야 됩니다라고 얘기를 드렸는데 이제 제가 방송을 출연하지 않은 3일 동안 굉장히 좀 의미 있는 결과가 나와서 굉장히 좀 뿌듯했습니다. 자, 그러면은 지나간 과거는 과거고
오늘은 또 우리가 어떤 뉴스를 보고 집중을 해야 앞으로 오르기 전 종목을 선점할 수 있을지 한번 같이 떠나볼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 뉴스는 어떤 뉴스냐라고 말씀드리면 이 뉴스예요. 은행 7% 금리에 눕는 차주들 보험사 찾는다라는 게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보험사는 자금 조달 비용이 높죠. 원가가 높죠. 그리고 대출 금리가 상대적으로 은행보다는 높았어요. 높았는데 지금 어떻습니까? 국채 금리 오르는 추세, 그리고 기준 금리를 또 올린다는 얘기가 있어요. 연 2회, 후반기 2회 전망은 결정적이라고 하죠. 근데 이런 부분에서 보험사로 들어간다라는 겁니다. 사실 이것도 TMI 한번 또 풀고 들어가자라고 하면은 우리가 이거 LTV라고 하죠. LTV가 보통 은행이 투기 지역이 아니면 60%, 그리고 지금은 투기 지역 묶인 데서 40% 정도밖에 안 나와요. 이 말이 뭐냐라면 집값의 60%가 1금융에서 대출이 통상적으로 되는데 과열지구 있죠. 투기지구라든지 이런 데가 40%밖에 안 된다는 거예요. 서울 전체는 40%입니다, 여러분들. 근데 보험사가 금리가 좀 더 높습니다, 은행보다는 금리가 좀 높은데 LTV 같은 경우가 어떻습니까? 보험사가 일반 은행권보다는 조금 더 높아요. 왜냐하면 준수가 제가 알기로 조금 떨어지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그래서 한도가 부족하신 분들이 상대적으로 이제 2금융권 넘어가시기 전에 보험사를 많이 찾았는데 지금 어떻습니까? 기준금리 올라가면서 이제 보험사 대출금리랑 별반 다르게 없어지면서 자 보험사 창구로 굉장히 대출의 눈이 돌아가고 있다라는 겁니다. 이 대출이 이쪽 시장으로 많이 흘러간다는 게 또 어떤 걸 의미하냐? 이제 보험사 실적이 상당히 좋아지겠죠. 그래서 이거에 맞춰서 또 제가 후반기에 금융주 하나 담아 두시라고 해가지고 2개 정도 추천을 드렸습니다. 하나가 우리금융지주, 그리고 두 번째가 뭐였습니까? 오늘도 약간 올랐던 기업은행 같은 거 2개 추천을 드렸는데 우리가 이런 뉴스를 봤을 때 보험사도 한번 눈여겨봐야 되지 않을까 해가지고 오늘 종목 공략 시간에 보험사 2종목 준비했습니다. 그래서 이것도 한번 받아가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여튼 대출이 보험 쪽으로 많이 간다. 보험 쪽에 조금 유리해진다. 은행하고 경쟁을 했을 때 유리해진다라는 사실은 우리가 조금 시장을 흐름을 보면서 한번 지켜봐야 될 뉴스 같아가지고 가지고 왔습니다. 자, 두 번째 뉴스 보시면 오늘 신재생 에너지 강했던 뉴스 하나 이유가 이거예요. 미 트럼프 행정부 풍력 규제 위헌 소송의 백기 규제 전면 백지화에 재생에너지 업계 완승. 사실 이거 얘기가 많았습니다. 이것도 TMI 잠깐 들어가자면은 트럼프 대통령이 일단은 어떤 게 문제 때문에 신재생 에너지로 갔냐. 이게 뭐 지구가 아프다 어쩌다 뭐 하면서 이게 뭐 탄소 배출 어쩌고저쩌고 뭐 얘기를 하는데 이게 트럼프가 어떻게 이제 생각을 했냐. 이거 다 뭐 음모론이다라고 치부를 해버렸어요. 음모론이라고 치부를 해버렸고 그리고 이게 좀 신재생 에너지의 친정권이죠. 미국 민주당이요. 우리나라 민주당 말고. 신재생 에너지에 좀 친정권이었던 바이든도 어떤 발언이 있었냐면은 이 뭐 신재생이 자연을 오히려 더 망가뜨리는데 아니 탄소 배출은 안 하려고 하면은 무조건 원전부터 해야 된다 이런 발언이 있어서 사실 신재생 관련주들이 굉장히 맥을 못 치다가 최근에 조금 각광받기 시작한 이유가 이제 화석연료의 리스크, 이 지정학적 리스크를 한번 겪고 나니까 에너지 다각화를 꿈꾸고 있습니다. 에너지 다각화를 꿈꾸면서 기존의 신재생 에너지가 한번 각광을 받았었고 한번 시세가 있었고 자, 두 번째로 우리가 신재생 에너지를 계속 지켜봐야 되는 이유가 어떤 거에 있냐. 지금 전력난이라는 얘기 많이 들으셨을 거예요. 전력난. 그래서 전력난을 해결하기 위해서 이 서방권 유럽이나 미국은 어떤 걸 하고 있냐면은 110V 있죠? 110V를 지금 220V로 바꾸는 작업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근데 이게 엄청나게 복잡하고 천문학적인 돈이 들어가서 이게 전선주하고 변압기 관련주가 굉장히 강한 사이클이 있었잖아요. 이유가 이겁니다. 그럼 유럽은 어떠냐? 유럽도 마찬가지예요. 그럼 왜 이게 지금 전압부터 바꾸려고 하냐? 얘가 전손실이 엄청나게 많아요. 저는 예전에
이게 또 소시적 얘기 한번 꺼내자면은 일본 오락기 같은 거 막 사잖아요. 뭐 플레이 뭐 어쩌고 저쩌고 그런 거. 그게 예전에는 우리나라 수출이 그냥 적극적으로 되면서 220볼트로 지금은 나와요. 지금은 나오는데 예전에 추억 생각하시면 다 아실 거예요. 그게 110볼트로 이렇게 해가지고 흔히 옛날 말로는 도란스 없으면 이게 안 돌아가는 제품들이 직수입 제품들이 상당히 많았어요. 상당히 많았는데 저는 그때 우리나라는 후진국이라 220볼트를 쓰냐. 왜냐하면 좋은 나라 제품들은 다 110볼트로 오니까 그런 생각을 했는데 그게 아닙니다. 220볼트가 훨씬 전 손실도 적고 그리고 전기값도 싸게 나와요. 그래서 야 이게 지금 전력난이 답이 없는데 이거 110볼트 갖고 되겠어? 이래서 지금 전력계 한번 사이클이 왔고 그러니 원전이라는 게요, 여러분들. 원전이라는 게 이게 막상 지금부터 지어가지고 얘를 활성화시키려고 하면은 15년이 걸립니다. 지금부터. 지금 막 건설해가지고 이거 상용화시키는데 15년 걸리는데 우리가 지금 뭐 AI 특이점이라고 하잖아요. AI 로봇 산업 특이점이라는 게 시대가 돌아오고 있어요. 도래했어요, 이미. 도래했는데 이게 어떻게 보면 GPU가 이것도 TMI 들어가면 GPU라는 걸 많이 쓴다라고 하죠. 뭐 AI 가속기니 뭐 HBM이니 뭐 이런 소리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그게 결국에 우리 컴퓨터에서 지금 들어가 있는 부품으로 따지면 그래픽 카드예요, 그게. 그래픽 카드가 또 하필이면은 컴퓨터 부품 중에 전력 제일 많이 먹는 애예요. 전력을 얘가 제일 많이 잡아먹습니다. 왜? 그만큼 일을 많이 하기 때문에 이 밥을 많이 먹는 거예요. 그러면 이게 이것도 많이 깔고 뭐 데이터 센터도 해야 되고 하려고 하면은 어떻습니까? 지금 원전 바로 뚝딱뚝딱 때려져가지고 이게 지금 다가오는 특이점 문제가 해결이 되냐? 안 돼요. 절대 되지 않습니다. 절대 되지 않기 때문에 어쩔 수가 없어요. 어쩔 수가 없다라는 게 의미가 뭐냐? 같이 해야 돼요, 여러분들. 이 원전만 해서는 답이 있다 없다? 없습니다. 같이 해야 됩니다. 심지어 미국은 석탄까지 다시 뗄 생각을 하고 있대요. 그만큼 전력난이 심각해질 진짜 모자랄 수가 있기 때문에 신재생 에너지 굉장히 의미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예전에 그 포트폴리오 하나에 원전도 좋지만 우리가 원전은 너무 많이 올랐으니까 신재생이나 다른 에너지쯤 하나는 들고 다녀야 된다. 들고 있으셔야 된다라고 얘기를 드렸던 거고 그게 사실은 제가 뭐 맞았다라는 게 아니라 이거는 소 뒷걸음 시다가 이렇게 하나 잡은 거예요. 그냥 뉴스로 간 겁니다. 오늘은 뉴스로 간 건데 이러한 지금 상황들을 봤을 때 뭐다? 에너지 관련주는 하나 갖고 계셔야 된다. 제가 여기서 풍력 관련주는 추천드린 적은 없고 제가 드린 건 수소에너지 관련 추천을 해놨죠. 근데 그것도 수익 중입니다. 사실 한 20% 정도. 그래서 요거 말씀드리면 원래 대장은 CS 윈드 그리고 또 CS 베어링이라는 종목이 있는데 이 친구는 안 됩니다. 이 친구는 안 되고 그리고 또 어떤 게 있냐 유닛은 그리고 최근 대장이 SK 오션 플랜트 그리고 GS 글로벌 정도 이 정도 풍력 종목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이런 뉴스로 인해서 오늘 풍력이 굉장히 강했고 다가오는 전력난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신재생이 예전에는 사실 조금 이념 싸움이 약간 들어가 있었잖아요. 이념 싸움이 약간 들어가 있었는데 다 필요합니다, 둘 다. 다 필요하고 트렌드도 그렇게 진화하고 있다 정도 알아두시면 상당히 좋을 것 같습니다. 자, 다음 뉴스는 일본 오늘 굉장히 중요한 뉴스였죠. 31년 만에 기준금리 1%가 됐어요. 기준금리 1%가 됐는데 자, 여기서 중요한 워딩. 1% 올랐다는 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기준금리가 1%가 됐는데 이거 여기서 이 TV 보시는 분들은 예상을 못 하신 분들은 하나도 없을 거예요. 이게 1% 오른다고 1% 유력이라고 한 2주 전부터 관영 매체 보도부터 뉴스부터 온 언론이 오를 거라 얘기를 했는데 올랐겠지 이렇게 물으신 분이 없는데 자 우리가 중요하게 생각해야 되는 워딩이 뭐냐. 국채 매입을 내년 4월에 다시 늘린다라는 겁니다. 이거 어떤다? 내년 4월까지는 조금 더 올릴 수는 있을 것 같은데 아마 이때쯤부터 오르진 않을 거야라고 간접적으로 시사를 한 거예요. 왜냐? 금리를 올릴 거면 국채 매입을 하면 안 돼요. 국채 매입을 하면 안 되기 때문에 오히려 제가 예전에도 한번 설명드렸죠. 우리금융지주 이거 왜 사야 되는지 설명드리면서 자 국채를 풀었을 때 이게 국채가 자국채가 아니라 다른 사람들이 사버리면 금리가 오르는 거는
자연스러운 현상이라고 말씀을 드렸죠. 자연스러운 현상인데 마찬가지로 일본이 어떻습니까? 국내 국채 매입을 상당히 줄인 상태예요. 매입을 지금은 상당히 줄인 상태로 계속 유지를 하고 있는데 금리를 올려가면서 이거를 내년 4월에 다시 늘린다라는 겁니다. 이거는 그런 뭐 시장에 굉장히 긍정적인 시그널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이게 뭐 NK 트레이드 어쩌고저쩌고 뭐 청산 나오네 어쩌네 뭐 이렇게 얘기를 해도 이게 일본 엔화는 기축국 통화예요. 기축 통화입니다. 얘는 기축 통화인데 금리가 지금도 1%예요. 엄청 싸다. 엄청 싸다. 물론 이게 세계적인 시장의 막 흐름을 봤을 때 막 금액 규모 보면은 1% 크긴 큰데 아직도 사실 저는 이거를 뭐 대안을 찾아라고 하면은 대안은 없는 것 같아요. 대안은 없다 아직도. 그래서 엔캐리 트레이드 청산이 뭐 굉장히 걱정하시는 분들 뉴스 위고 금리 계속 오르면은 뭐 그렇게 되는 거 아니야? 뭐 이렇게 걱정하시는 분도 있는데 제가 오늘 뉴스로 봐서는 한시름 덜으셨다 이렇게 생각을 하셔도 상당히 좋을 만한 아주 좋은 뉴스였습니다. 자, 그러면 오늘 수급 분석을 해보자라고 하면요. 이제 개인이 피곤할 만해요. 진짜 저 같아도 팝니다. 저 같아도 오늘 좀 많이 나갔고 그리고 왜냐 오르다가 또 아래 윗꼬리를 심하게 달았기 때문에 그 물량을 외국인이 많이 들어왔는데 기관하고 그 외인 주체가 사실 이렇게 그쪽은 아니라 가지고 그쪽에 외인이 다시 들어오면 더 할 거 아니냐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사실 그런 부분은 아니고요. 그리고 이 코스닥 개인 들어오는 거는 굉장히 긍정적인 시그널이라고 저는 봅니다. 원래 코스닥 시장 같은 경우는 개인이 조금 활발해야 좋아요. 외인 영향이 조금 외세 침략이 덜한 곳이 사실 코스닥 시장입니다. 그래서 그리고 기관도 마찬가지로 이게 오늘은 치고 받았다 정도 이해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 반증으로 장도 상당히 무난했어요. 오늘 같은 경우는 뭐 급등할 건 어느 정도 급등을 했는데 막 그렇게 기분 나쁜 하락도 없었고 그리고 기분 좋은 하락도 없었다라는 점을 확인을 해본다면은 이럴 때 눈치 잘 보시고 또 투자 이어가신다라고 하면 좋은 성적으로 조금 이어질 수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해두고 그리고 이벤트가 거의 뭐 지정학적 리스크도 어느 정도 이제 다 마무리가 돼가는 것 같고 그리고 굵직한 이벤트도 오늘 하나 끝났기 때문에 별다른 일이 없다라고 하면은 환율 안정화되면서 장은 조금 한 며칠간은 순탄하게 흘러갈 것 같은 오늘 모습을 보였습니다. 네, 전문가님이 주목한 이슈 살펴봤습니다. 주담대 금리 상단이 7%대로 높아지면서 차주들이 상대적으로 금리가 낮은 보험사로 향하고 있다는 뉴스였는데요. 한국은행의 금리 인상으로 은행의 대출 금리가 더 오를 경우에 보험사 대출 수요가 더 늘어날 것으로 보입니다. 전문가님이 금리 관련해서 이미 추천해 주신 우리금융지주와 기업은행이 안정적으로 수익을 내주고 있는데요. 오늘은 이 이슈로 보험주 안에서 추천주를 또 준비해 주셨습니다. 다고 하니까요. 오늘 종목 레슨까지 많은 시청 부탁드리고요. 이어서 두 번째로 트럼프 행정부가 추진했던 풍력 발전 개발 제한 조치가 사실상 효력을 상실하면서 미국의 풍력 시장 정상화에 대한 기대감에 신재생 에너지가 오늘 일제히 급등했는데요. 전문가님은 이미 포트폴리오에 신재생 에너지주 담자고 얘기해 주신 바 있습니다. 다시 한번 보면 좋을 신재생 에너지주까지 오늘 힌트 주셨습니다. 이렇게 앞으로 오를 종목에 집중하고 싶으신 분들은 전문가님과 함께 보시면 좋겠는데요. 함께하는 공간에서는 전문가님의 노하우가 가득 담긴 급등주 기법 자료집까지 무료로 드리고 있습니다. 또 투자자분들이 부담 없이 들어보실 수 있도록 무료 공개 방송도 진행하고 계시는데요. 화, 수, 목, 금 오후 1시에 진행된다는 점 참고해 보시고 장중에도 전문가님의 빠른 대응 받아보시길 바랄게요. 그럼 실시간 참여 방법 보고 돌아오겠습니다.
네, 오늘 1교시 수익 레슨 시간입니다. 전문가님이 지속적으로 주목해 주셨던 종목들이 좋은 흐름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먼저 6월 11일에 추천주였던 한라캐스트는 말씀해 주시고 바로 다음 날에 크게 오르면서 벌써 20%의 상승률 기록 중이고요. 또 그 전에 6월 4일에 추천해 주신 범한 퓨얼셀 역시 20%의 상승률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오늘장의 주인공인 삼성 E&A는 전일 두 자릿수 급등에 이어서 오늘도 장중에 최고 12%까지 상승했는데요. 하나증권에서는 오늘 또 종전 수혜주로 꼽기도 했는데 전문가님이 누구보다 빠르게 선점을 해주셨습니다. 그럼 현자리에서 공략주 점검 들어보도록 할게요. 전문가님 리뷰 들어볼까요? 네, 이제 조금은 안심이 되는 게 장이 안 좋았을 때 저도 이거를 추천해야 되나 말아야 되나 장이 안 좋으면 사실은 그냥 가만히 있는 게 낫거든요. 낫는데 이제 방송 컨셉을 야 떨어지는데 가만히 있지 말고 모아보자라고 말씀을 드렸고 이제 개 중에서 이제 조금 뭐라 그럴까 오르는 종목만 하시던 분들은 적응이 안 돼가지고 뭐 이것저것 물어보시는 분들도 굉장히 많았고 그래서 굉장히 다사다난했는데 어쨌거나 굉장히 잘 마무리가 돼가지고 다행입니다. 다행이고 한라캐스트 총 4번 추천드렸죠. 4번 추천드려서 사실 요거는 이제 뭐 20%라고 좀 말하기가 약간 좀 찔리는 게 이후 조금 1차 매수 첫 번째 추천드렸을 때 사신 분들은 수익률이 그렇게 많지는 않았을 거예요. 근데 떨어지면 떨어질수록 제가 이 종목 자신 있으니까 한번 모아보셔라라고 말씀드려 AS까지 2번이나 진행을 했고 역시 진행하고 20% 정도 이상 고점에서 판매를 하셨다고 하면 수익이 나왔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두 번째 종목 같은 경우는 삼성 E&A는 이거 첫 번째 한번 추천을 했고 그리고 역시 장이 좀 빠질 때 한번 재추천을 했어요. 재추천을 해서 오늘 뭐 리뷰에는 넣지 않았지만 자 이것도 이게 우리가 종전 관련주 좀 모아둬야 된다. 근데 너무 빨리 했어요. 제가 너무 빨리 했습니다. 그 점 사과드리고 너무 빨리 이제 추천을 해놔가지고 이게 한 1주일, 2주일 고생을 하다가 어제 오늘 큰 상승이 나와서 수익이 나왔는데 역시 이제 이거 2번 다 성공을 해가지고 역시나 조금 큰 수익을 만들어 드렸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다음 종목 같은 경우는 TIN 같은 경우도 추천드리고 24% 정도 성공을 거뒀고 현우산업 그리고 현대바이오 그리고 우리로 이런 종목들 전부 다 수익을 받고 SOS랩 지금 강하죠. 굉장히 이거 이제 고점 되면 플러스 한 30% 되실 거예요. 이게 추천 대비하면은 왜냐 지금 굉장히 어저께도 쏘고 어저께까지 거의 뭐 2연상 갈 정도로 상한가도 달성을 하고 했는데 제가 추천한 날짜를 보면은 여러분들이 요 날짜에 했기 때문에 수익이 조금 쏠쏠하게 만약에 안 팔고 계셨다면은 챙기고 계실 겁니다. 자, 여러분들 이게 제가 추천드릴 때 뭐 이런 자리에서 추천을 드리고 범한 피어셀 같은 경우도 추천을 드릴 때 이제 좀 보셨나요? 특징이 어떤 걸 한번 좀 보셨나요? 여러분들 일단은 주식은 우리가 하실 때 어떨 때 사셔야 되냐면은 사실 오르기 전에 사셔야 돼요. 오르기 전에 사야 되고 그리고 떨어질 때 사는 거예요. 근데 무조건 떨어질 때 사느냐 그건 또 아니야. 이게 어떤 종목인지 어떤 비전을 갖고 있는지 떨어질 때 사야 된다는 거예요. 자, 이거를 이렇게 좋은데 안 산다고? 근데 이런 확신이 있어야 이게 가능합니다. 이게 가능해요. 그래서 보통 시청자 여러분들은 우리 같은 방송 전문가한테 가혹한 조건을 요구를 합니다. 어떻게? 야, 오르기 전인데 빨리 가야 돼. 얘. 빨리 가는 거를 원하세요. 그게 보통 시청자의 니즈예요. 여기서 이 TV 보시는 분들 중에서 이제 투자를 딱 시작하면서 가장 이제 우리 같은 전문가들한테 원하는 게 저는 솔직하게 종목 추천하고 그 다음날 가면은 죄송하거든요. 미안해요, 되게. 저는 솔직히 미안해요. 좀 빨리 가도 한 이틀은 있다 갔으면 좋겠어요. 왜 그러냐면은 이게 제시하는 매수가를 정확히 지켰을까라고 생각을 하면은 안 돼요. 그거 절대 안 됩니다. 그러면 이분들은 어떻겠어요? 이게 우리 같이 TV 보는 직장인분들이 아침 9시에 뭐예요? 회의하잖아요, 보통. 딱 지금 어떤지 모르겠는데 저 직장 다닐 때는 어떻게 했냐? 이게 지금 생각해 보면은 제가 좀 오래 다녔던 직장은 한 8시 15분, 20분까지 와가지고 걸레를 빨고 책상을 이제 청소를 한번 싹 합니다. 청소를 한번 싹 하고 그리고 정리를 하고 이제 45분부터 미팅을 시작을 해요. 저 때는 그랬어요. 45분부터 미팅을 했는데
그럼 이게 9시 전에 끝나냐? 아니요. 보통 제 생각에는 9시 30분까지 이어지거든요. 그럼 TV 보는 직장인들이 장 딱 시장 땡 하고 이거를 많은 분들이 시청자분들이 살 수 있냐? 저는 그건 불가능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면은 딱 이거 끝나고 9시 30분인데 어저께 강봉규가 뭐 이거 사라고 했는데 이러고 딱 불러보면 막 올라 있어. 올라 있는데 이게 아이씨 사야 돼 말아야 돼 막 이럴 거 아니에요. 사야 돼 말아야 되는데 이게 보통 여러분들은 좋으니까 추천했겠지 이러고 막 이렇게 사는 경우가 있단 말이에요. 근데 사실 저는 그런 투자 형태는 여러분들한테 권장을 드리고 싶지는 않거든요. 어쨌거나 오르기 전에 사가지고 내가 계약한 대로 내가 본 게 내가 본 이 기업에 대한 비전 이런 게 본 거대로 따라가야지 그냥 이렇게 막 투기하는 거를 여러분들한테 권장드리진 않아요. 권장드리진 않는데 너는 왜 이렇게 하냐. 여러분들이 이렇게 이런 종목을 이런 자리에서 잡아주지 않으면은 여러분들이 관심을 안 줘요. 와 진짜 막 그렇게 생각을 하시고 이제 편말을 해버리기 때문에 저희 같은 전문가들이 뭐 어떻게 합니까? 사실 빠르게 수익을 볼 수 있게 도와드리는 거예요. 수익을 볼 수 있게 빠르게 도와드리는데 여러분들 이런 문제가 있어요. 보통 빠른 거를 좋아하기 때문에 이 직장인분들은 맞추기가 힘들어 타이밍이. 아니 이게 뭐 하다가 막 사인이 나왔어 이거 사라고 막 이거 딱 이거 하고 기억이 났는데 김 과장 일로 와봐 이러면 그거 안 갈 거냐고 가야 되잖아요. 가면은 또 이거 타이밍을 놓치는 거야. 타이밍 놓치기 때문에 여러분들 제가 이거 개발한 게 하나 있거든요. 어떤 게 있냐 이거 매수 신호가 굉장히 직관적으로 빨간 화살표 하나 매수 타점에 나오게끔 제가 이거를 한 3년간의 노력 끝에 하나 만들어 놨습니다. 하나 만들어 놨는데 이게 제법 성공률이 높아요. 성공률이 높고 이게 맞았을 때 급등이 시원하게 나와요. 그냥 시원하게 나옵니다. 이 광전자 종목 있죠. 진짜 여러분들 거짓말일 거라고 생각을 하시는 분도 있을 거예요. 야 저기서 저렇게 잡는 게 어딨어. 아니 요런 데서도 아니고 야 이런 데서 잡아낸다고? 저게 가능할까? 시세 초입에 저걸 잡아주는 그런 게 있을까? 이렇게 생각을 할 수 있는데 그러면은 오셔가지고 실제로 설치를 해보신 다음에 한번 광전자 차트에 적용을 해보시면 보세요. 어느 위치에 있는지. 그러니까 바쁜 현대인을 위한 이제 비타민 같은 존재라고 보시면 돼요. 우루사 이런 거 그만 드시고 주식도 이런 거 챙기셔야 된다고요. 바쁜 현대인을 위해서 이렇게 매수 자리를 아주 깔끔하고 직관적이게 잡아드린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게 제가 항상 아쉬운 점이 뭐냐면은 이 사고 파는 타이밍 문제예요. 사실 주식은 사야 될 때 팔아야 될 때 구분을 하고 우리가 매매를 해야 되는데 그러니까 잘 모르시고 좋으니까 가겠지. 난 잘 몰라. 이거 오르고 있다는데 저거 지금 안 사면 난 수익 못 볼 것 같아 지금. 그런 그런 분들이 어때요? 살 때 이런 데서 사세요. 되게 이런 데서 많이들 사시거든요. 많이 사시는데 사실 리스크가 엄청난 거예요. 리스크가 엄청납니다. 살려면은 이런 데서 사시는 게 맞아요. 아니면 이런 데서 사셔야 되나? 근데 타이밍을 가르쳐 주는 사람이 없기 때문에 여러분들 옆에서 우리는 기법의 도움을 받아서 이런 데서 매수해 보시는 습관을 가지셔야 한다는 겁니다. 자, 마찬가지로 대우건설도 물리신 분들이 제가 알기로 제 방에 와가지고 제일 많이 물어보는 거 3대장이 어떤 거냐면 대우건설. 3대장 중에 하나입니다. 두 번째 우리기술. 세 번째가 이 이거 당제약. 이거 제일 많이 물어보시는데 이 여러분들 대우건설 같은 경우도 그렇게 하실 게 아니라 매수를 어떻게 하셔야 되냐 이런 데서 하셨어야 된다는 거예요. 왜? 타이밍을 모르시기 때문에 이게 일반 소시민 여러분들은 이런 데서 사시는 겁니다. 막 평단 4만 원 막 이런 데서 사시게 되시는데 사실은 이럴 때는 살 타이밍은 아니라는 겁니다. 살 타이밍은 아니라는 거고 자, 살 타이밍은 여기 이렇게 세 번의 매수 표시가 있죠. 근데 이거를 딱 놓고 보면 어떠냐? 1파동 2파동, 3파동 전부 다 잡아냈다는 겁니다. 이거 정석적으로 3파동 원리. 상승 3파 정확하게 잡아냈어요. 근데 모르시는 분들이 상승 3파에서 이게 파의 모양을 보면 연장파가 나오는 것 같은데 모르시고 리스크 있는 데서 사시니까
굉장히 곤욕을 치르는 분들이 어떻다? 굉장히 많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게 어지간하면은 타이밍이 내가 타이밍을 잘 봐서 수익을 본다라고 하면은 그게 어떻게 보면 잘 풀리는데 타이밍을 모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이런 데서 계속 매수를 하시게 되시면은 결국엔 어떻다? 투자 실패로 이어갈 수가 있다라는 겁니다. 마찬가지로 뭐 드림 시큐리티 이런 종목이 있었고 우리 기술 제일 많다라고 얘기를 해드렸죠. 이것도 차트 정석적으로 흘러간 종목이에요. 사실 어떻게 1파, 2파, 3파 연장파 한 번, 두 번, 세 번 정확하게 잡아냈어요. 3파를 상승 3파 정확하게 잡아냈거든요. 상승 3파 정확하게 잡아냈는데 이것도 마찬가지로 이런 데서 사셔가지고 곤욕 치르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다는 거예요. 예, 이제 팔 때입니다. 이럴 때는 팔 때고, 내가 뭐 우리 기술이라는 종목이 SMR이고 더 좋아 보여서 이렇게 장기로 보유를 할 생각이야. 이러신 분들 있잖아요. 주식 뒤늦게 생겨가지고 나는 장기로 이거를 지금 내가 한국 주식 투자 흐름을 보니까 이거 장기 투자해야 돈을 많이 벌더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아요. 굉장히 많은데 그러면 저는 추천드리는 게 이럴 때 사야 되는 거 아니에요? 이럴 때? 저는 장기 투자하면 이럴 때 사야 된다라고 생각을 하는 사람이거든요. 이럴 때 사놔야죠. 그래서 이게 아시는 분이 저한테 그런 얘기를 해요. 지금 어떻습니까? 양자 관련주가 굉장히 수도가 좀 많이 눌려 있잖아요. 굉장히 많이 눌려 있는데 이렇게 쏠 때 나는 양자 관련주를 굉장히 좋게 본다. 내일 사야겠어. 이게 양자 관련주는 앞으로 이런 뭐 AI라든지 로봇이라든지 이런 거 딱 봤을 때 보안 기술이 아주 되게 중요할 것 같아. 근데 왜 오를 때 사냐고. 왜 오를 때 사 이거를? 왜? 3년 본다면서요, 그죠? 3년 보는데 왜 오를 때 사요? 이게 이렇게 갈 것 같아요? 이렇게 갈게? 그런 주식 하나도 없어요, 여러분들. 없습니다. 그럼 어떨 때 사야겠어요? 3년 볼 거야, 내가. 3년 기다려서 연예인 누구처럼 막 투자해가지고 나도 투자금 오래 묵혀가지고 올해 수익 좀 크게 보고 싶다라고 생각을 하시면요, 떨어졌을 때 사야죠. 타이밍을 모르시니까 이런 결과가 일어나는 거예요. 왜? 지금 당장에 안 사면은 못 살 것 같거든요. 이거 수익을 못 볼 것 같으니까. 그런데 주식이 그렇게 호락하지가 않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기법들이 앞으로 여러분들한테 타이밍을 알려드릴 거예요. 야, 이거 한번 딱 샀어. 힘을 모으고 있네. 1파동이 나왔어. 야, 이때 또 사라는데? 이때 또 사면 되고. 야, 이것도 힘을 모으고 있네. 이거 또 사라는데? 이렇게 사면은 조금 편리하게 우리가 3파동을 먹어볼 수가 있고, 장기 투자 막 이렇게 하시는 분들도 이렇게 한번 사가지고 끝까지 밀고 가보셔도 사실 나쁘진 않다라는 겁니다. 그러면은 우리가 이런 예시들을 봤을 때 어디 사야 되냐? 이거 이런 데서 사셔야 돼요. 이거 100% 아니라 1000%입니다. 이런 데서 사셔야 됩니다. 이런 데서. 아니면 이런 데서 사셔야 되거나. 그래야 여러분들 돈이 벌어요. 돈이 벌립니다. 돈이 벌리고. 그래서 제가 이제 여러분들한테 제공드리고 싶은 투자 솔루션이 뭐냐? 그럼 너는 도대체 무엇을 나에게 말하고 있는 거냐라고 간단하게 설명을 드리면은, 앞으로 여러분들은 타이밍을 갖고 투자를 하셔야 됩니다. 타이밍을 알고 투자를 하셔야 되는데 어떻게 해야 되냐? 이제 요 기법을 받으셔가지고 자, 급등의 초입 구간에 한번 우리가 들어가 보는 습관을 가지셔야 돼요. 이런 습관. 왜? 위 보시는 시청자 여러분 대부분들, 제가 뭐라고 하는 게 아니라 대부분이 그래요. 인내심이 없으니까. 제가 여러분들한테 맞춰가야지 여러분들이 저한테 맞추라 그러면 맞추겠습니까?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어디서 들어가야 된다? 급등의 추입 구간에 우리가 한번 매수를 해보는 습관을 가져야 된다. 그리고 급등의 시작점에서 한번 매수를 해가지고 이 강력한 시세를 한번 먹어봐야 된다. 그리고 강력한 시세 나오는 종목들로 선별을 하기 때문에 우리가 해당 종목에 맞는 타이밍을 손쉽게 가져볼 수가 있다. 그리고 보셨겠지만 지금 최근에 대시세 나온 종목들은 전부 다 매수 신호 잡았죠. 전부 다 매수 신호 잡은 거 확인해 보셨을 겁니다. 자, 대시세 전주 구간을 포착을 했기 때문에 앞으로 고점 판독기 이제 그만하시고, 야, 우리도 이제 한번 수익 한번 먹어보자. 고점 판독기는 이제 그만. 진짜 신기하게 스카우트하고 싶을 정도로 고점 잘 잡으시는 분들이 있거든요. 진짜 근데 그런 거를 그만하셨으면 좋겠어요. 이제
저 이거 갖고. 왜 이게 느리냐? 느리지도 않아요, 여러분들. 요즘에 장이 막 들락날락해서 매수 신호가 없어가지고 제가 요즘 매수 신호 나오는 종목들을 추천을 못 드리는 거지. 승률 괜찮습니다. 상당히 좋기 때문에 여러분들 이런 보조적인 거 한번 사용을 하셔가지고 연대까지 몰랐던 타이밍도 한번 배워보시고 그리고 그간에 받았던 서름을 한번 떨쳐 보셔야 돼요. 사실 당연한 겁니다. 아무것도 모르고 주식시장에 들어와서 참을성 없이 올라가는 거 위주로 매매를 하는데 돈을 어떻게 벌겠어요? 못 벌죠. 당연히 그거는 실패할 수밖에 없는 투자 공식이었습니다. 그렇게 하시는 거는. 근데 이제 내가 뭔가가 잘못된 걸 알았고 앞으로 우리가 뭘 해보고자 하고 하는 이런 확신이 들었다라고 하시면은 그건 또 안 해보시는 거는 저는 바보 같은 행동이라고 생각을 하는 거거든요. 제 주위에도 처음부터 주식에서 돈을 벌었다는 사람은 이 세상에 없어요. 그런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그런 사람이 왜 없냐면은 보통 인내심을 갖고 그렇게 투자할 수 있는 사람이 많이 없기 때문에 여러분들 주식으로 돈 벌었다는 사람이 처음부터 해가지고 그렇게 안 나오는 겁니다. 그러면 뭘부터 깨닫고 아 이런 부분들이 잘못됐구나라고 깨닫고 그때 뭔가 확 변화되는 특이점이 생겼을 때 그때부터 주식이 확 늘 거예요, 여러분들. 그러니까 지금 뭐 손해보고 계신 분들이라든지 아니면 진짜 고점 판독기 분들 이참에 우리가 투자 습관 한번 바꿔보셔가지고요. 그냥 돈 한번 벌어보시는 거예요. 제가 요청드리고 싶은 거는 그거 하나밖에 없습니다. 기법이요? 아니 솔직하게 뭐 오셔가지고 받아가든 말든 뭐 제가 무슨 상관이에요. 근데 진짜 고점에는 안 하셨으면 좋겠어요. 제가 급등주 올라타다가 물리시는 분 좀 그만 나왔으면 좋겠습니다. 그건 제 바람이에요. 근데 그러면은 어떻게 되냐? 이거 누가 받아줘야 나도 파는 거 아니냐? 여러분들 방송 되게 많잖아요. 투자인구고 뭐 서울경제 이거 몇 명 보신다고. 근데 제 방송 보시는 분들은 그런 실수를 이제부터 안 하셨고 제가 방송에 나와서 맨날 이 멘트는 빠지지 않고 하는데 이 멘트를 보셨다라고 하면은 그때부터는 이제 그만하셨으면 좋겠다라고 읍수를 드리는 겁니다. 자, 저는 요거 만들기 전에 주식 책도 한 10권 넘게 읽어봤고 그리고 뭐 에스못이 있어요. 주식 잘한다고 소문나. 그 사람이 한때 인터넷에서 강의 팔았는데 전 그것도 800만 원인가 그냥 카드 결제 팍 해가지고 볼 정도로 열성을 보였습니다. 근데 요거 제가 그냥 드리고 있어요. 자, 그냥 드리고 있습니다. 그냥 드리고 있으니까 부담 갖지 말고 신청하시고 써보시다 궁금한 거 있으시면은 오셔가지고 질문하세요. 모르겠으면 그냥 넘어가지 말고 질문하십시오. 어떤 거든지 여러분들 호기심에서 문명은 발달하고요. 그리고 내 자신은 발전하는 겁니다. 그래서 오셔가지고 자 부끄럼 타지 마시고 전부 다 받아가시고 질문하시면은 자 이거 될 때까지 제가 상세하게 안내를 해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네, 삼성 E&A 종전 관련주로 누구보다 빠르게 주목을 해주셨는데 오늘 증권사에서 종전 수혜주로 꼽으며 시원한 급등이 나왔습니다. 매매 포인트로는 종목 오르기 전에 사자고 강조해 주셨는데요. 전문가님이 이렇게 바닥권에서 크게 갈 종목들 미리 선점해 주시는 만큼 좋은 가격에 종목 담고 싶으신 분들은 소통 창구에 바로 참여해 보시면 되겠습니다. 참여 공간에 들어오시면 정확한 매수 타이밍을 알 수 있는 급등주 기법 자료집도 무료로 받아보실 수 있습니다. 추가적으로 내일도 전문가님 무료 공개 방송 진행을 하시니까요. 많이들 오셔서 전문가님의 장중 전략과 대응들 들어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럼 참여 방법으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네, 강범규 전문가님의 탑픽 종목이 공개되는 종목 레슨 시간입니다. 오늘 전문가님의 종목 성과가 너무 좋아서 기대가 되는데요. 어떤 업종과 종목 보면 좋을까요? 아까 예고해드렸다시피 오늘은 보험주로 한번 준비를 했어요. 보험주로 준비를 했는데 하나 이제 두 개가 보험업계 1, 2위가 어디입니까? 1위가 삼성화재고 2위가 하나생명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냥 종목 그대로 그거 준비를 했고 자, 이 뉴스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제 금융주를 넘어서 이 보험도 금융주 아닙니까 사실? 보험도 금융주이기 때문에 보험주도 실적 괜찮고 좀 이제 괜찮을 만한 걸로 한번 추려서 투자를 한번 해보면 나쁘지 않겠다라서 두 종목을 준비했는데 첫 번째로는 제가 굉장히 좋아합니다. 하나생명. 왜 좋아하냐? 제 이글스 팬이기 때문에 하나생명을 매매는 하진 않았어요. 왠지 금융주 별로 그렇게 뭐 이게 기대 수익률이 딴 종목에 비해서 매매는 안 했지만 항상 응원하고 있는 종목입니다. 하나생명 그래서 갖고 왔고 하나생명 차트를 보게 되면은 일단은 힘은 굉장히 잘 모으고 있다라는 정도 확인이 되고 두 번째 바닥 체킹 여부가 굉장히 중요하겠죠. 바닥 견고하게 잘 지켜주고 있다라는 겁니다. 일단 고점 거래량이 한 번은 세게 나왔어요. 이건 사실 부담으로 다가올 수가 있는 부분인데 이게 어느 정도 바닥에 지켜졌고 그리고 금융주 강세가 어느 정도 예상이 된다라고 하면은 지금 타점은 무리가 없어 보이는 타점으로 우리가 이해를 해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상황이 현재 박스권을 하단 박스권은 오늘 돌파가 나왔고요. 그리고 상단 향해 간다는 점을 생각을 해봤을 때 자, 요거 조금 이런 보험업 특성, 금융업종 특성에 따라서 후반기 때 이거 시세 다시 한번 나올 수 있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하나생명 오늘 추천으로 갖고 왔습니다. 그래서 하나생명 투자 포인트를 간단하게 설명을 해드리면은 지금 좋아요. 매출 성장세가 나쁘지 않습니다. 1분기 당기순이익이 30%나 증가를 했어요. 전년보다 30% 증가를 해서 3,816억이 나왔다. 그리고 보장성 중심 포트폴리오, 그래서 수익성이 높은 보장성 보험 위주의 판매 확대로 보험 계약 마진 유입이 계속되고 있다. 그러니까 조금 뭐라 그럴까? 보장성이니까 아무래도 수익성이 좋은 거죠. 보장성 보험이라는 거는 결국에 어떤 거예요? 이게 또 반대로 말하면 고객한테 돌려주지 않는 그냥 그 진짜 보장성 보험만 판매를 하고 있다. 그래서 영업 효율성도 개선이 되고 있고, 자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이제 대출까지 어느 정도 호황이 된다라고 하면은 조금 더 실적은 좋아질 기미가 보이고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매수가는 5,500원 미만으로 들어가시는 걸 추천드리고, 그리고 목표가 같은 경우는 자 오셔야 확인이 가능하시면 참여를 하셔야 확인이 가능하십니다. 손절가는 4,500원, 복마가 미탈한다고 하시면은 리스크 관리하시는 거 추천드릴게요. 자, 다음 종목 바로 갈게요. 다음 종목은 삼성생명이고요. 삼성생명 좋죠. 이거 좋은 거 모르신 분은 없을 겁니다. 엄청난 상승을 했어요. 그리고 솔직하게 말씀을 드리면은 하나생명보다 조금은 부담되는 자리입니다. 조금 부담되는 자리인데 어떻게 보면 또 이게 좀 좋아 보이는 게 외인 보유량이 좋아요. 굉장히 좋습니다. 외인 보유량이 굉장히 좋고, 그리고 또 이게 또 투자 매력도가 하나 더 있어요. 어떤 거냐라고 하면은 삼성전자 지분 가치 때문에 삼성전자 올라간다고 하면은 굉장히 가치 영향을 받을 수 있다. 그리고 내년 초에 삼성전자 배당 실시하면은 얼마? 5조 원 정도를 수치를 하더라고요. 그리고 본업도 체질 개선 및 투자 손익 급증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이것도 매수 메리트가 있는데 하나생명보다 조금 리들빗 조금 부담스러운 자리라는 거 확인하시고 매수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매수가는 43만 원 미만으로 들어가 보시는 추천드리고, 역시나 목표가는 참여해야 한번 받아가 보실 수가 있어요. 그리고 손절가는 40만 원, 복마가 미탈한다고 하면은 자, 리스크 관리 한번 해보시는 걸 추천드리겠습니다. 네, 생명보험주가 전반적으로 강세 보였는데요. 최근 금융주 전반에 대한 재평가 움직임과 보험 업종의 수익성 개선 기대감이 있습니다. 첫 번째 하나생명, 두 번째는 삼성생명을 주목해 주셨습니다. 지금 자리에서 좋은 종목들 담아보시면 좋겠는데요. 관심 있는 분들은 전문가님 바로 만나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럼 이어서 히든 종목 바로 만나보도록 할게요. 전문가님 히든 종목 힌트도 살짝 들어볼까요? 히든 종목 힌트는 일단은 제가 되게 선호하는 차트예요. 제가 선호하는 차트가 뭐냐? 일단은 굉장히 오랜 인고의 시절을 버텨서 이 하락 파동이 어느 정도 끝난 걸 확인이 됐어요.
확인이 되고 그리고 바닥을 어느 정도 저점을 확인이 됐다. 그래서 여기서 힘을 모아서 조금은 거래량이 실리면서 주목을 다시금 받아가고 있다. 그러니까 굉장히 어떻습니까? 들어가기에 일단 부담이 없는 자리라는 거예요. 부담이 없는 자리이기 때문에 이거는 매수해봐도 나쁘지 않다. 그리고 이게 최근 이 업종이 부각을 받고 있습니다. 거기다가 MLCC 관련 힌트 여기까지. 자, 나머지는 이제 참여를 하셔가지고 자, 받아가셔야 됩니다. 오늘 종목도 굉장히 좋은 종목이고 이거 힘을 굉장히 응축해서 터지면 이거 기대 수익률 제법 되겠구나. 자, 이 정도만 힌트드리고 나머지는 여기 참여하셔가지고 받아가시는 거 한번 추천드리겠습니다. 네, 차트도 좋고 업종도 좋은 히든 종목의 디테일한 종목명과 타점이 궁금하신 분들은 강범규 전문가님 바로 만나보시면 되겠고요. 급등주 기법 자료집까지 만나보시면 되겠습니다. 또 화수, 목금 오후 1시에 진행되는 무료 공개 방송에도 많은 관심과 참여 바랍니다. 오늘 저희가 준비한 내용은 여기까지입니다. 참고로 방송에서 제공하는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일 뿐 가치와 수익률을 보장하지 않습니다. 저희는 다음 이 시간에도 유익한 정보로 찾아뵙겠습니다. 오늘도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